페이지 인턴. 오늘은 스튜디오 지브리의 그 역사 얘기 조금이랑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그 세계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일단 조금 그 회사 전민이랑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골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했다가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조금씩 설명하면서 또 이제 마지막에 다시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세계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제가 많이 그 오카다 토시오라고 하는 일본 유튜버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한테서 좀 좋은 말을 받아가지고 퀴즈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지브리의 회사 창립자들인데요. 이렇게 4명으로 회사를 그 1970년대에 만들었거든요. 그 이름이 초록색인 사람들 미야자키 하야오와 타카하타 이사오 라는 사람들은 둘이가 감독님이 있고요. 그 스즈키 토시오랑 도쿠마 야스요시라는 두 분은 그 경제 쪽으로 좀 회사를 이끌어 나간 두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도쿠마 야스요시는 그 사장님 포지션이었는데요. 그 1975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영화는 별로 간섭을 안 하고 그 경제 쪽으로 많이 도와주신 분인데요. 그 지브리 얘기를 하면 그 미야자키 하야오, 스즈키 토시오랑 타카하타 이사오 3명은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도쿠마 야스요시라는 사람 잘 모르십니다. 근데 이분은 그 일단 경제 쪽으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돈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했었을 때 그 도쿠마 야스요시가 돈은 많아 은행에서 다 빌려오는 돈이 있으니까 돈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큰 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셋이 미야자키 하야오, 스즈키 토시오, 타카하타 이사오는 그 2010 몇 년까지 셋이서 같이 영화를 만들면서 봤는데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대표작은 그 일단 모노노케 히메, 그 센토 치히로 노 카미카쿠시, 그 영어로는 스피리트 어웨이, 그 다음에 그 토토로 세계가 제일 유명한 것 같고요. 그 다카하타 이사오에서는 그 호타르노 하카라고 영화가 있는데 한국어로는 잘 모르겠고 그 카구야 공주와 그 폼포코라는 또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영화를 3개 그렇게 대표작이 있는 분이신데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와 타카하타 이사오는 그 하이지라는 옛날 애니메이션인데 그걸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지브리가 그 많이 유명해가지고 그 많이 돈을 많이 버는 회사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요. 진짜로 그 돈 이익이 난 영화는 별로 없거든요. 그 회사가 좀 성공을 하고 있었다 싶었을 때는 1989년에서 2004년이었고요. 그 마조노 타큐빙이라고 그 여자애가 그 마녀 여자애가 그 집을 나가가지고 키키에서부터 그 포뇨 조금 그때까지만 좀 이익이 있고 나머지 영화는 별로 그렇게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 작성비의 한 4배 정도를 벌어야 그 좀 이익이 있는데요. 그렇게 4배 이상을 버는 영화들이 키키와 모노노케 히메가 그 하울이랑 포뇨랑 그 성가 치히로 얘기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역시 그 지브리라는 회사가 이름이 커지고 그렇게 사람들도 많이 뽑고 그래가지고 작성비가 자꾸 올라가가지고 그 포뇨 뒤로부터는 별로 그 이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애니메이션의 놀라운 점들부터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역시 미야자키 하야오의 자신만의 세계관이 있어가지고
그 나우시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모노노케 히메, 라퓨타, 토토로 그런 걸 만들면서 자기네 세상을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많이 그 스토리를 만들면서 나왔습니다. 오늘 얘기할 성과 치히로의 모험은 그 별로 자기 스토리에는 별로 그 연결점은 별로 많이 없는데 그 나우시카에서 모노노케 히메까지 가는 역사는 한 1000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똑같은 세계인데 1000년 시간이 지난 세계가 그 모노노케 히메에서 그 나우시카의 세계입니다. 다음은 또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캐릭터를 잘 만드시고 그 스토리를 잘 보여주는 그 스토리를 보여주는 기술이 많이 높은 분이어가지고 그렇게 영화가 많이 재밌고 그 열정스러운 부분도 있으면서 그 섬세하시니까 그렇게 영화도 잘 만들고 캐릭터들이 많이 재밌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제가 영화를 보면서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영화를 보면 맨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 자신을 그 반영을 하시거든요. 자기 영화 안에. 그래서 이따가 얘기할 성에서도 자기를 그 반영한 캐릭터가 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도 이따가 하겠습니다. 일단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목적 그 지브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거든요. 일단 그 지브리가 나오기 전에 제일 왼쪽에 있는 루팡의 그 칼리오스토로의 섬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그 이익도 안 나고 그냥 많이 미야자키 하야오한테는 그 실패작인데요. 이 영화 때문에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 애니메이션 그 회사에서 일을 한 5년 정도 잃었습니다. 이 뒤부터는 일도 못 받고 고생을 하셔가지고 일단 지브리를 만드셨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역시 미야자키 하야오 씨는 그 일을 그 회사를 만들었을 때 그 하고 싶었던 게 애들한테 그 메시지를 많이 보내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그 자기 아들이 커가면서 그 자기 아들 나이에 맞출 정도로 그 영화를 만드셨거든요. 그 자기 아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나이 또래들 그런 애들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드셨는데 그 다른 목적이 제일 그 가운데 있는 게도센키라는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브리 영화가 있거든요. 이 게도센키는 원래 그 미국 영어 책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미야자키 감독님이 많이 좋아하셔가지고 이 원래 작가한테 물어봐가지고 지브리에서 만들어도 되는지 그런 걸 확인을 하면서 언젠가는 이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재밌는 얘기가 그 성과 치히로를 다 만드신 다음에 그 게도센키를 만들어도 된다는 그 교과가 내려왔는데요. 그때는 벌써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너무 힘드시다고 자기는 안 만든다라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그 거절을 했더니 자기와 같이 회사를 만든 창립자 스즈키 토시오가 그러면 너가 안 만들 거면 너 아들 시킨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아들을 감독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때부터 미야자키 감독님이랑 스즈키 사장님이랑 그렇게 많이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게도센키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들고 싶었던 작품이었었는데요. 미야자키 고로 자기 아들이 만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일 최근에 나온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영화를 미야자키 감독님이 만드셨는데요. 이 특이한 게 이 마지막 영화는 미야자키 감독님이 만든 영화에 비해서 많이 세계관도 다르고 많이 스타일도 다르면서 영화를 보러 가셨던 분들은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지라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이제 한 80세 정도 되시는데요. 많은 나이에서도 새로운 걸 도전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완전 새로운 스타일로
영화를 만들면서 그 요즘에 모던 아트처럼 그 자기 수상, 자기 생각을 많이 넣으려고 하는 영화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도 많이 다르고 하는데 자기의 바이오그래피처럼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 영화가 그 이 마지막 영화입니다. 네. 일단 이제부터 그 성과 치히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은 그 자기가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드시면서 그 리스펙트를 하는 작품들을 넣으면서 영화를 만드시고 싶은 분이어가지고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가 좋아하시는 작품 중에 하나가 그 미야자와 겐지의 그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일본에서는 많이 유명해가지고 아직도 그 무대에서도 많이 쓰고 하십니다. 근데 그 대추주 내용은 일단 그 메인 캐릭터들이 일단 좀 near death experience를 하거든요. 거의 그 강에서 좀 강에 빠져가지고 거의 죽는 경험을 하시는데요. 그 거의 죽는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숨을 못 쉬고 그 코마에 들어갔었을 때 그 꿈속의 얘기인데요. 일단 그 한 명은 그 메인 캐릭터 중에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나고 하는 그런 계정의 얘기인데 그 많이 사람들은 왜 사나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나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책이어가지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좋아해서 그런 테마를 그 자기 영화에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성과 치히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성과 치히로는 그 판타시 애드벤처라고 생각을 하면서 로만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 성과 치히로는 로만스가 아니고 진짜는 그 로만스의 그 애정이 아니고 그 형제의 그 러브 스토리가 아니고 형제에 대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쿠와 치히로인데요. 일단은 그 영화가 시작했었을 때 한 제일 먼저 15분 정도는 일단 성과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셋이는 동경에서 그 좀 더 시골 쪽으로 이사를 하는 그 얘기인데요. 그 제일 처음에 15분 쪽에서는 그 부모님들이 별로 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려져 있었는데요. 일단 여기 이 시인까지 올 정도에도 그 강을 강 위에를 걸어와야 되는데요. 그 강 위에를 걸어올 때 엄마는 성 쪽을 안 보시고 그냥 강을 건너 넘으면서 자기는 힘들어가지고 아빠한테 붙고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결국 부모님 둘이는 성에 하나도 안 도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성에 이쪽에 오기 싫다라고 했었을 때도 무시를 하고 그냥 오기 싫으면 그냥 차에 남아라고 해가지고 많이 차가운 태도를 보여줬었는데요. 이따가 이유도 있을 것 같더라고 설명하시겠습니다.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은 그 영화 하나에 2년 이상씩을 많이 시간을 쓰시는 분이어가지고 절대로 필요 없는 내용을 안 넣으시는 분이어가지고 이 씬에서도 이 씬도 내용이 있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 영어로 Family Without Direction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성은 이렇게 많이 그렸을 때도 말랐잖아요. 이따가 보면서도 알겠는데 식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많이 지금 이사를 해가지고 슬퍼하는 애입니다. 원래 생활에서도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부모님이 음식을 먹을 때도 자기는 안 먹고 많이 의욕이 없는 애고요. 어머님과 아버지도 그냥 별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 이 씬에서는 보이고 그냥 일단 어머니가 아버님은 자기 유욕대로만 그냥 일단 살고
성은 그 의욕이 없는 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씬에서도 그렇게 그 차이를 보이려고 그렇게 부모님 앞에다가 그리시고 그 뒤에다가 성을 그렸습니다. 그다음 가는데 이 성과 치히로에 대해서 잠깐만요. 그 얘기를 하면 그 일단 성과 치히로 보신 분 계신가요? 거의 다 보신 것 같은데 그 일단 성과 치히로의 모험이 있었을 때 그 일단 생토 그 온천지에서 많이 일어난 일인데요. 그 온천지가 그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그 온천지에서 일단 성이 그 이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보여주는 내용의 영화였었는데 일단 이 새로운 세상은 그 일본의 하느님들의 세상입니다. 그 성과 그 부모님이 강을 넘어왔었을 때는 벌써 그 하느님들의 세계로 들어와가지고 그 밤이 되면 성과 그 부모님은 그 하느님의 세계로 들어왔는데 하느님들에게 예의를 안 보여주시고 하느님의 음식을 먹어가지고 부모님들은 그 돼지가 돼버렸는데요. 그 돼지가 됐었을 때부터 그런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해가지고 밤이 되면서 더 점점 어두워지면서 귀신처럼 하느님들이 나오시고 그래가지고 성은 이제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포셔도잉을 한 내용인데 일단 성은 이 온천지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온천지에서 일하면서 유바바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유바바한테 이름이 뺏겨가지고 자기 이름이 치히로인데 그 이름이 그 반쪽 뺏겨가지고 그 이름의 성에 그 치히로의 히로가 뺏겨가지고 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 이름을 다시 돌려받고 일단 다 자기 세계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내용은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일단 그 영화를 보면서 일단 성이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그 물에 빠져가지고 그 하크가 그 도와줘야 되는 씬이 있거든요. 그 하크가 도와주는 씬에 이 물에 빠졌었을 때 그 치히로가 그 기억이 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왼쪽 씬 다음에 이 오른쪽 씬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봤었을 때 성은 옷을 안 입고 있는데요. 이게 그 자기 과거의 그 기억이 나가지고 그건 똑같은 시나리오로 그 지금 생각이 나고 있는데요. 그 시나리오가 이 시나리오인데요. 이 씬에서 팔이 그 자기 손이 그 뭐를 잡으려 강 안에다가 손을 넣는데 이렇게 딱 봤었을 때 오른쪽에는 그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손은 성의 손이 아니고 딴 사람 손인데요. 그 제 생각에는 이 손이 그 하크의 손입니다. 살아났었을 때. 그래서 이 씬에서는 성이 어렸었을 때 자기가 강에 빠진 기억을 그 보여주는 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은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는 성이 어렸었을 때 그 부모님과 같이 강에 가가지고 놀았었는데요. 그 일본의 시골에서는 그 애들이 놀 때 그 옷을 다 벗고 그냥 강에 들어가고 노는데요. 그때 자기가 강에 빠져가지고 거의 죽는 경험을 했었을 때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구해줬는데요. 구해준 다음에 구해준 기억도 없고 그 구해준 사람이랑 그 다음에 같이 얘기하는 시인도 그런 것도 안 보여주고 하니까 이 사람은 그냥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진짜는 자기 오빠, 그 성의 오빠 하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크
그 원래는 4명 가족이었어요. 그 어머님, 아버님, 하크와 성.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하크가 돌아가셔가지고 죽어가지고요. 그 부모님이 둘 다 쇼크를 받았습니다. 특히 어머님.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 어머님, 아버님은 그 역시 성을 그 사랑하고 잘 키우려고 하는데요. 그 어디선가 자기 첫째 아들을 잃게 한 이유가 된 성이 어디선가 좀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기는 잘하려 그러는데 태도로 그렇게 성을 좀 무시하는 태도가 나오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 하크의 이름도 그 성이 이름이 뺏긴 것처럼 치히로에서 한자가 하나 빠진 것처럼 그 하크도 이름에서 그 한자가 빠진 것처럼 그래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게 하크는 그 코하크가와라는 코하크강이라는 그 강의 하느님이거든요. 이 영화에서는. 근데 그 코하크라는 한자가 그렇게 쓰는데 그 한자에서 코하크의 한자를 빼가지고 하크라는 백이라는 한자만 남아서 그 이름이 하크로 된 거인데요. 그렇게 비슷하게 형제여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똑같이 뺏기고 그렇게 유바바 밑에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성가 치히로의 이름의 그 두 번째 한자도요. 일본에서는 그 좀 물이 많이 넓게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도 이름에 치히로의 이름에도 그 물의 강에 대한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둘이는 형제구나라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 씨가 잘하시는 자기 영화의 내용을 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하시다 그런 내용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영화에서 자기 사입을 하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캐릭터가 카마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캐릭터 하크. 미야자키 하야오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성격을 이렇게 두 가지 캐릭터가 넣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카마지는 웃기는 게 여기 온천지가 원래는 온천지 얘기를 했었을 때 스즈키 토시오 씨가 광고를 했었을 때 이거는 레드라이트 디스트릭트 얘기다라고 했었거든. 메타포로 자기 온천지는 레드라이트 디스트릭트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애드버타이즈먼트 하려고 광고하려고 한 거짓말이고 진짜는 이 온천지는 지브리 회사 지브리 회사의 메타포입니다. 그래서 지브리에서는 역시 영화를 만들려면 힘들고 일도 블랙 컴퍼니처럼 그렇게 많이 일을 하셔야 되고 블랙 컴퍼니처럼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자기는 미야자키 하야오 자기는 엄청 열심히 일하고 자기 회사에다가 이익을 많이 갖고 왔는데 그렇게 나이가 많아지고 그때 사장님 스즈키 토시오님이랑 싸웠다고 버려졌다라고 느껴가지고 똑같이 캐릭터를 카마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온천지 지하에 버려진 카마지를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성은 이렇게 자기 회사를 보러 온 여자애들이 한 10살짜리 여자애들이 몇 명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애들에 대한 영화여가지고 그렇게 10살짜리 여자애들한테 나같이 되지 마라, 이 회사에서 일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근데 일을 할 거면 열심히 해야 돈도 받고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캐릭터로 됐고요. 그 다음에 한 명 더가 자기는 이렇게 10살애를 재미있게 인생 살게 해주려고 도와주는 히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히로인 것처럼 하크에다가 자기 자신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딴 영화에서도
재미있게 자기 회사 사람들을 베이스로 한 캐릭터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일 최근 영화에도 자기 자신과 그 자기가 많이 싸우신 스즈키 토시오 그 사장님이 베이스가 된 캐릭터도 많아가지고 그렇게 또 영화가 보실 기회가 있으면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딴 미야자키 하야오 씨의 그 세계관을 좀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나우시카 모노노케 히메와 그 도토로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세 개 작품은 똑같은 세계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우시카의 1000년 뒤 세계가 그 모노노케 히메의 1000년 뒤 세계가 나우시카고요. 토토로는 그 사이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노노케 히메에서 토토로로 돼가지고 나우시카 세계로 되는데요. 영화를 만든 순서는 일단 나우시카부터 먼저 만드시고 토토로로 갔다가 또 모노노케 히메로 완전 반대입니다. 그래서 영화 얘기를 할 때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자신의 발전을 보여주려고는 해가지고 내용이 시간적으로는 반대인데요. 내용은 많이 이렇게 나우시카, 토토로, 모노노케 히메 순서로 보면 또 미야자키 하야오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그리시는지 좀 볼 수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일단 이런 것처럼 나우시카, 토토로와 모노노케 히메에 대해 얘기인데요. 일단 나우시카에서는 벌레들이 있거든요. 벌레들은 말을 안 하고 토토로도 말을 안 하는데 모노노케 히메에 나오는 하느님들은 유령처럼 유령 같기도 하지만 말을 하는 하느님들이 있습니다. 월프 일단 거기 돼지 같은 신이랑 여우신이랑 둘이 두 마리 있는데요. 그렇게 둘이는 말을 하면서 도토로는 안 하고 나우시카에서도 말을 안 합니다. 근데 나우시카에서는 이제 신이 없고 그냥 네이처에서 나온 동물들이 이제 인간들보다 더 센 세계로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유가 말을 하는 괴물 하느님들과 말을 안 하는 하느님들이 이유가 일단 조몬 시대 때 오른쪽에 맵을 보시면 이렇게 중국과 홋카이도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신들이 중국에서 일본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옛날에 동물들도 많이 살고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에 있는 동물들은 다 원래 아시아에 살던 동물들이랑 똑같이 또 하느님들도 그렇게 또 일본으로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그렇게 온 하느님들인데요. 그때가 모노노케 히메 시기 때 하느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서 사람들과 같이 살고 그렇게 they get praised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존중을 해주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지고 힘도 많아가지고 사람이 존중을 해줄 만큼 그렇게 세지는 게 일본의 하느님들 특정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이제 토토로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또 네이처를 많이 부시고 가면서 그렇게 우리 지금 사는 세계처럼 됐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사는 세계가 토토로 시대인데요. 얘네들이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얘네들이 하느님의 애기라고 미야자키 하야오 씨가 딴 데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하얀의 하나가 진짜 토토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하느님을 존중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진화를 하시면 하얀 애가 토토로처럼 진화를 해가지고 토토로는 조몬 시대에
하느님이어가지고 그때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같이 놀고 그렇게 그 사람들도 도와주면서 그 살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토토로 방이 그 제일 처음에 토토로를 찾았을 때 토토로 영화의 방에 그 왼쪽 위에 있는 그 조문 조끼 같은 것들 많이 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 토토로는 어렸었을 때부터 같이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말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토토로를 존중을 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니까 나우시카에서 얘기했었던 그 신들이랑 다르게 이제 그 토토로에서는 말을 못하는구나 그렇게 그 발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도 이제 신을 믿는 사람들도 이제 별로 없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신을 믿는 사람들도 없어져가지고 이제 또 나우시카 시대에 가면 또 이제 신이 없고 그냥 이제 또 네이처가 사람과 둘이 그렇게 사는 내용이 되면서 그런 일본 신화를 생각을 하면서 만드신 세계관이 그렇게 미야자키 하야오시 영화에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다루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또 재미있는 게 미야자키 하야오시는 자기 영화를 그리시면서 똑같은 그 동일 캐릭터 전행을 많이 쓰시거든요. 똑같은 캐릭터 아키타입이라고 해가지고 진짜는 그 시타 그 라퓨타에 나오는 시타 그 나우시카에 나오는 나우시카 그 모노노케 히메에 나오는 에보시 고생 그 또 라퓨타에 나오는 도라 그 다음에 성가 치히로에 나오는 유바바는 다 똑같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나이가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인데 똑같은 캐릭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미야자키 하야오시가 생각하시는 어린 여자애들은 그렇게 천사처럼 착하고 그렇게 사람들 도와주시려고 하면서 발전을 하면 시타에서 발전해가지고 나우시카처럼 그 좀 리더십이 좀 생기고 자기 생각도 많이 생기고 이제 자기 세계를 찾아가려고 그 애드벤처도 하고 그렇게 했다가 또 이제 어느 나이가 되면 또 에보시 고생처럼 대단한 리더가 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좀 이제 좀 이상한 행동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시간을 보냈다가 그렇게 많은 실패를 진행하고 나서 또 이제 도라처럼 돼가지고 그 도라처럼 이제 자기 욕대로 그 자기 의욕대로만 많이 움직이려고 되는 캐릭터가 돼가지고 또 이제 또 자기 의욕대로만 움직였다가 또 다시 성공을 해가지고 유바바처럼 자기 또 회사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또 유바바는 그 영화 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성의 이름도 뺏고 그 사람 많이 그 일도 엄청 시키고 자기 회사 사람들 일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싸움도 많이 걸고 하는데 그렇게 이상한 행동으로 자기 감정이 먼저 나와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하시는 분으로 돼버렸는데요. 이렇게 그 자기 그 온천에서도 국악이 많이 이상한 짓을 했었을 때 자기가 먼저 나와가지고 자기가 싸우시는 분이 유바바시인데 그렇게 미야자키 하야오시도 많이 감정적인 분이라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비슷하게 그리신 것 같은데 이렇게 캐릭터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렇게 발전을 하시는 분을 그렇게 그려가면서 이렇게 그 캐릭터를 그리고 캐릭터를 만드시고 이렇게 똑같은 캐릭터를 또 자기가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쓰시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바바의 그 트윈 형제 그 쌍둥이가 있는데 그 제니바라는 쌍둥이인데 이 캐릭터는 쌍둥이인데 다른 캐릭터 아키타입이라고 합니다. 그 유바바와 제니바는 반대 캐릭터로 만들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 쌍둥이지만 반대 캐릭터니까 제니바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준비해온 내용은 이걸 끝났습니다. 준비하려고 시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평소 우리 앞에 페이지 저기
저거 우리 전부 다 봤잖아. 장지건이 봤잖아. 네. 작년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 나 저거 세 번 봤어. 저게 딱 그 미야자키 하야오 자기 얘기잖아. 네. 완전 정확하게. 그 자기 완전 자기. 거기 영화 보면 마지막에 무슨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쌓는 거 있잖아. 네. 그 블록 하나하나가 작품 하나하나다 뭐 이런 말도 네. 있던데. 그다음에 그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하시는 얘기가 많고요. 그 일단 그 이 영화가 그 재미있는 게 자기 얘기는 처음 그 그려섰는데요. 그 자기 얘기는 처음 그려시고 이렇게 또 새로운 스타일로 영화를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사인을 한자를 다르게 썼습니다. 그 자기 전 영화랑 다 다르게. 그 자기가 만드신 영화 전에는 다 손으로 사인했었을 때 제대로 된 한자를 썼는데요. 그 제일 마지막 이 영화에서는 한자를 좀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여기 보이는데요. 그 위 왼쪽에 있는 한자와 그 여기 밑에 한자랑 조금 다르게 쓰신 것 같은 마우스 여기 이 한자와 그 영화에 사인해서 나온 이 한자가 좀 달라요. 좀 심플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잘못 봤는데 그 사인 이거 좀 다른 건지 아는데 똑같네요. 그런데 영화 마지막 사인은 다르십니다. 그래서 저게 본인 이름이에요? 네, 이게 그 미야자키 하야오. 이게 미야자키 하야오. 그 여기 앞에 동동 창업자 사진 중에 3명 나온 요 가운데 스즈키 토시오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작자잖아. 네. 경영자죠. 이분이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열심히 그리면 대중 눈높이에서 딱 좀 이렇게 뭔가 비즈니스가 되는 포인트를 잘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한 문제 언급을 해. 다음 스톱. 그 센가치로의 그거 하여튼 유명하잖아. 그거 다 봤잖아. 근데 원래 이제 저 오른쪽 밑에 좀 X표 있지만 저거를 이제 포스터를 만들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네. 가운데 있던 분이 이걸 유시 보더니 저 가오다시 네. 쟤를 전면에 뽑았다는 거야. 처음에 미야자키 하야오는 좀 반대할 때. 네. 그러니까 저게 그게 중요한 캐릭터 아니잖아. 네. 근데 그 가운데 계신 분이 저거다. 그래가지고 포스터도 저게 이따만하게 나오고. 네. 그래서 먹힌 거야 그게. 마찬가지로 그대들 무엇으로 사느냐 아까 그 외관이 나오는 그것도 그 가운데 분이 저걸로 포스터를 만들겠다. 네. 미야자키 반대했거든. 좀 그런 관계가. 네.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그 싸움을 하면서 모노노케 히름도 많이 싸운 이유가 그 원래 이 영화가 그 여기 주인공이 산이랑 그 아시타카인데요. 원래 모노노케 히메는 아시타카 얘기잖아요. 그런데 모노노케 히메는 산의 다른 이름인데 왜 사람들이 왜 이름이 모노노케 히메인가라고 많이 좀 컨퓨즈하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결국에는 또 똑같이 또 스즈키 토시오 그분이 또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모노노케 히메라고 해서 광고를 해버려가지고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 아시타카의 전설이라고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또 그렇게 했으면 안 팔았을 텐데. 네.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 하고 싶다는 내용을 줬으면 흥행이 덜 됐어. 네. 좀 서로 좀 그런 보완 관계.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 미술을 하시는 분이라 자기 세계관이 있고 자기 세계관대로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자꾸 스즈키 토시오가 자기 작품을 망친다 그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싸우면서 하는데 그 얘기를 또 이제 그 여기다가 제일 마지막 연기에다가 그렇게 저 영화 보면은 되게 그 키 조그맣고 막 새로 변신하는 네. 그 사람이 스즈키지. 네. 그 막 좀 이상하게 못생긴 그 있어. 같이 다니면서 까죽대고 하는 걔가 그 스즈키야. 네. 그 자꾸 자기를 방해하는 그 새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새도 스즈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보면 그 미야자키 하야오 씨는 그렇게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 그
관련된 사람들 영화에 넣어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더블 미닝도 아니고 트리플 미닝 뭐 미닝을 그 레이어를 많이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재밌게 영화를 만드십니다. 그 내가 알기로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실제 아버님이 그 태평양 전쟁 때 뭐 대포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일본 군한테 어떤 물품을 공급하는 그 공장을 네. 해서 이제 뭐 좀 유복하게 컸고,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이런 태평양 전쟁에 자기 아버지가 기여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반전 메시지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은 다 전쟁이 나쁘다라고 하시고 그 일본이 나쁜 짓을 했다고 인정을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그 광고를 할 때도 중국과 한국한테는 좀 잘 되게 광고를 하고 그렇게 돈을 안 내도 되게 좀 그렇게 많이 뭐 사람들 뽑을 때도 좀 잘 뽑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그런 미션이 있다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그 이제 내가 궁금한 거 어쨌든 이제 지브리 스튜디오 뭐 여자들 하나 생각하는 거 잘 알고 가시는 거니까 이제 요즘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챗GPT 이용해서 많은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막 바꾸고 그 유행이 또 살짝 지나간 것 같아. 요즘엔 또 잘 그런 식으로 막 하잖아.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미야자키 하야오 씨는 영화를 만드실 때 이렇게 2년 3년씩 자기가 자기는 힘을 다 내가지고 그렇게 영화를 그리는데요. 그렇게 그리는 이유가 아이들한테 한 번만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판타시 그거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 미션으로 골로 그렇게 영화를 만드신 분인데요. 결국에는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 영화를 DVD로 만드실 마음도 없었고 대부분의 메시지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발전을 하고 뭔가 애드벤처를 하고 자연이랑 같이 살아가라라는 메시지가 많은 그런 영화가 많은 분이신데요. 결국에 또 스즈키 토시오가 또 이제 영화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광고를 하고 블루레이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미야자키 하야오 씨가 그렇게 많이 싸우면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렇게 많이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 씨는 이렇게 전자기기로 이렇게 많이 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고 아직도 자기 영화는 다 손으로 그리시고 이제 편찮으셔서 조금만 온라인으로 컴퓨터 쓰고 하는데요. 옛날부터 다 손으로 그려야 된다. 그렇게 애들은 밖에서 놀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세신 분이어가지고 지금 AI를 보시면 많이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고 뭐냐면 지금 무슨 일이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가 지브리 스튜디오 저작권을 엄청나게 침해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몇십억 장을 하면 지브리 스타일로 변환했을 거야.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미국계 애니메이션 픽사 같은 데 쓰면 진작에 소송이 들어갔거든. 뭐 세기의 소송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오픈 AI한테 니네 우리 동의도 없이 니네 뭔데 우리 하풍대로 막 니네 고객의 그림을 막 바꿔주냐. 돈 내놔라. 맛있게 해서 건다 뭐 만 원씩 내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지브리가 가만히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해석이 갈리는 거야. 미야자키 하야오가 이런 걸 몰라도 가만히 있다. 그러니까 그냥 어디 또 작업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지금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저작권 침해인지 몰라서 그렇다라는 의견도 있고 아니다 대인배로서 그냥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스즈키 토시오 입장에서도 요걸 좀 더 기다렸다가 한 방에 크게 먹으려고 판을 키운 다음에 오픈 AI하고 소송을 좀 더 크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아무 액션이 없어. 지브리 스튜디오가 논평조차 없어 지금. 그래서 이제 그래 궁금한가? 그거는 스즈키 토시오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미야자키 하야오 씨는 워낙 스즈키 토시오 씨랑 많이 싸우면서
받아들였어요. 그 자기 작품을 DVD로 만들고 자기 작품을 그렇게 광고를 시키는 것도 원래 싫어했는데 그 광고 시키는 거랑 그런 그 피규어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이제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 오케이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 치히로의 그 성이 열심히 일하면서 그 밥도 제대로 안 먹는데 그렇게 이제 또 힘들어가지고 그 일을 안 하려고 밖에 나왔었을 때 하크가 그 오니기리 그 초밥을 갖고 온 씬이 있거든요. 근데 그 씬에서 처음 그 자기 의욕이 없는 성이 나도 그 뭔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의욕이 있고 나는 여기서 나가고 싶다 그렇게 결승을 하는 화면에 나오는 그 오니기리가 그 초밥을 그 또 미야자키 하야오시가 제일 처음으로 만드신 피규어가 그 초밥입니다. 그래서 그 초밥을 만들었던 메시지가 나도 그 영화를 만들고 싶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광고도 해가지고 이 초밥을 피규어를 만들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먼저 내보낸 그 피규어가 오니기리여가지고 그런 생각도 많이 있는 이렇게 그런 그간의 저 둘 사이의 히스토리면은 지금 오픈 AI가 지브리 학풍을 열심히 그리고 있는 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스즈키 토시오가 미야자키 하야오한테 우리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이자고 막 설득을 하고 있다든지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것까지 해야 되냐고 한다든지 둘이 그러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네. 이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예를 들면 저기 지브리 스타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오픈 AI가 그림을 이렇게 바꿔주고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저기 맨 좌측에 있는 저 그림을 그대로 모사해서 했다는 건 저작권 위반이 분명히 되겠죠. 네. 그런데 내 사진을 저런 스타일 비슷하게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냈어. 그럼 저작권 위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될 거죠. 네. 예를 들어서 피카소가 그린 또는 누가 그린 입체파, 무슨 파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면 그거는 화풍일 것이지 그게 저작권을 위반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현재 기준으로 저작권은 아닌 건 맞아요. 근데 원작자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코멘트가 없다. 여기서는 이제 둘 다 나이들도 많으시고 이제 좀 힘드신 것 같고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저작권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AI 그림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학습시킬 때 네. 썼을 거예요. 학습시켰을 때 얘네 작품을 그렇지. 동의 없이 모델이 그 AI 모델이 이 작품들을 학습 데이터로 쓴 거야. 쓰는 과정에서 동의를 안 받았던 그게 문제는 될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그 AI가 이제 옛날부터도 그 AI가 없을 때부터 사람들이 지브리 스타일로 그림도 만들고 그렇게 그런 거는 문제가 없어가지고 AI가 그 지브리 스타일로 그림을 만드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 학습시키는 시대 그 작용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게 저도 왜 아무것도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미야자키 하야오시가 그 은퇴하신다고 한 16번 그 공연 발표를 했거든요. 그 자기 한 30, 40년 동안 그 그림을 영화를 만드셨을 때. 근데 요번에도 또 새로운 영화 만들었었을 때 은퇴하신다고 했는데 또 새로운 영화 만드시고 있다라고 그런 보고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그거 하느라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브리가 많이 재밌는 회사여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잊어버렸는데 그 성과 치히로에 대한 영화 치히로의 모델이 된 여자애가 일본에서 제일 일본에서 큰 니테레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일본 테레비라는 그 회사 이름인데요. 일본 테레비의 높은 사람의 딸내미가 한 10살 정도였었는데 그 10살짜리 여자애를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든다 해가지고 그렇게 그 10살짜리와 걔 나이 또래 애들을 지브리 회사에다가 초대를 하고 자기 일하는 계정도 보여주고 그렇게 놀아주고 이런 영화를 만들고 있다 해가지고 이런 미션을 만들고 너네들도 이렇게 잘 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일인데요. 미야자키 하야오시는
뭐 그 니텔 사장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장님을 많이 싫어해서 가지고 그렇게 사장님을 보고 그 딸내미를 보고 이 사장님이 자기 딸내미 잘 키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났었대요. 그래서 이 영화는 그 사장님은 잘 못 키우는데 얘를 지브리에 와서 키우면 난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만드신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그 재밌는 게 그 이제 이거는 10살 여자애들에 위한 영화인데 이 영화를 만드는데 한 3년 이상 걸려가지고 그 이제 그 10살 여자애는 13살이 돼버려가지고 이 영화 안 볼 수도 있다 그러면서 좀 슬퍼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미야자키 감독님을 보면 자기 생각도 많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안 되는 게 많아가지고 많이 배우신 게 많은 분처럼 그렇게 자기 영화에도 그렇게 자기 생각을 넣으면서 많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저 궁금한 거 앞에 세 분 나오는 저 타카타 이사오 이분도 이분이 또 별도로 막 많은 작품들 유명한 것도 있잖아. 네, 그게 그 밑에 세 분. 그 호타루노 하카가 그 한국어로 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쟁 얘기인데 그 보신 분 있나요? 이거 저거 러일 전쟁 때 뭐 그거 아니야? 네, 그 이게 많이 이것도 형제에 대한 얘기인데 많이 예쁜 내용, 그 슬프지만 많이 예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시간 나시면 우리 정한국 파트장이 또 조예가 깊을 것 같은데. 몇 개 안 봤어요 저도. 옛날 거 라퓨타 나오시니까. 그리고 이 미야자키 하야오 이 작품이 또 이 문화 전반에 영향을 많이 끼쳤잖아. 네, 그래서 그 빼놓고 설명이 안 되네. 네,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에 그 일본의 디즈니라고 할 정도로 많이 왜 매색이 너무 짙은 걸로 안 좋아해서. 최근에 그 진격의 거인 그 영화 버전으로 파이널 그 개봉해서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그 스토리가 거의 여기까지 생각이 나. 그러니까 그 진격의 얘기하던 몇 개를 생각해 그냥 틀릴만 얘기하면 막 2000년 스케일이다. 2000년 스케일이고 그 작품이 10년 동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릴 때 10년 뒤에 그걸 다 생각하고 그린 거야. 그러니까 그 팀의 그런 어떤 노하우와 실력도 막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거에.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뭐랄까 저번 내내 건담 얘기했지만 그냥 채색만 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잘한다. 이렇게 예쁘게 색칠하고 이렇게 뭐 기획을 하고 상상을 하고 막 이렇게 스토리를 진짜 뽑아내고 이런 거가 확실히 더 이렇게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뭐 다른 분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여기까지.